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장 콤비 장성철 장윤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세 사람이 저렇게 마이크 켜지기 전에 했을까. 제가 영장 142쪽을 다 본 얘기를 네.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언더라인을 엄청 해오셨네. 예, 그렇죠. 오탈자가 많았다. 네, 오탈자가 많았다. 예. 판검사 그리고 변호사님들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아니, 제일 재미있는 오탈자는 뭐냐면 피고인이라고 뭐 과거에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피고인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오탈자가 뭐가로 나왔냐면 피곤인 이재명 피곤인 그래서 그거 쓰다가 피곤했나 보죠. 요즘 많이 피곤하시긴 하겠다라는 140쪽이나 쓰려면 피곤하시죠. 이재명 피곤인 네. 이런 것도 있었다. 네. 예. 자 160쪽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1600쪽이요. 1600쪽이네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서는 142쪽이고요. 이거는 이제 1600쪽의 의견서는 아마도 그 PPT를 1600페이지짜리 PPT야 뭐 한 페이지짜리 A4 한 페이지짜리도 뭐 10장까지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1600쪽의 의견서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우선 장 기자님,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던가요? 일단 박균택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변호인인데요. 내일 그 출석에 딱 요 분 한 분만 함께 갑니다. 아무도 같이 안 가기로 했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박균택 변호사 딱 둘만 들어가는데 이 박균택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 정말 죄송한데 일체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 전략과 관련해서. 뭔가 말씀은 들으셨는데 언급하지 않기로 아니요. 전혀. 아니요. 말씀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박균택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일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린다. 이래놓고 저한테만 얘기 안 하고 딴 기자들한테 답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여하튼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지금 내일 그 실질 심사인데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앞두고 따로 장외전을 펼칠 생각은 없으신 걸로 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별도의 입장문 없이 그냥 들어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별도의 입장문도 없고 뭐 이제 과거에 검찰 그 조사받으러 갈 때는 뭐 미리 페이스북에 길게 의견도 남기고 또 그 앞에서 지지자들 대상으로 네, 연설하고 뭐 등등 이런 게 있었는데 여하튼 그런 입장 없이 그냥 판사의 그 결정을 기다리는 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이 지금 수사 상황을 거의 중계방송 하듯이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박균택 변호사님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공표인데. 예, 그리고 이제 수사팀이 그 오늘 조선일보에 뭐 관련된 내용을 흘리면서 특히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사건 증인 A씨에게 위증 교사한 통화 녹음 파일 공개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이름 다 나오지 않았어요? 김진성 씨?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재판 기록 유출한 정황도 이제 공개할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이 그럼 나란 말이냐. 내가 흘렸다는 거냐. 이제 본인이 이제 민주당 경기도 의원이기도 한데요. 김광민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마치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변호인이 유도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정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2번이나 뭐 이렇게 했다. 네. 이런 식의 얘기가 있고요. 위증교사 문제, 요거는 제가 영장을 보고 내가 네. 추가로 확인한 사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당시에 그 위증을 했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교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럼 소위 김땡땡 씨, 김진성 씨가 그러면은 위증으로 기소가 됐느냐를 확인을 해봤어요. 네. 기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당일날 얘기를 쭉 하다가 검사가 계속 되짚어 물으니까 그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서 발언을 했던 그날 이 증언이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그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스스로 수정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증죄로 기소가 안 됐어요. 근데 본범이 기소가 안 됐는데 교사범, 이건 종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본범이 기소 안 됐는데 종범이 기소될 수 있느냐.
교사범이. 말하자면 그냥 법률가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혹시라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영장 청구서에는 있지만 사실 위증교사죄로 기소는 하지 못하는 영장 청구용 범죄 사실 끼워넣기일 수도 있다. 제가 오늘까지 확인한 바로는 김진성 씨는 본범으로서 기소가 안 됐어요. 예. 달라진 점이 있으면 내가 달라진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좀 세부적인 문제인 것 같고 좀 크게 보면은 과연 판사가 기각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법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소위 정권과의 관계, 검찰과 법원과의 관계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판사가 기각을 선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구속의 명분이 있으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비명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구속영장 청구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은 없는데 일단 지켜보자 이런 취지로 말하지만 대체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어떤 설명을 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걸로 판사를 협박하는 식으로 해서 영장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검찰이 국가기관인데 검찰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재판 가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구속은 근거가 될 만한 것들로 잘 엮었을 것이라고 본다. 재판에서 돌이킬 수는 있겠지만 당장 구속영장은 청구된다고 봐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영장 청구 여부를 우리가 법리적으로 여기서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내일이면 나오는데 괜히. 다만 제가 이제 읽어본 가운데서 이런 점들은 뭐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고 이게 기각이 됐을 때와 받아들여졌을 때 영장이 실제로 발부됐을 때 어떤 정치적 파장을 끼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파장 전에 뭐 기각이 되든 구속이 되든 그 판사는 정말 양쪽 어느 한쪽으로부터 아주 정말 크게 호되게 당할 것 같다. 그 판사 되게 불쌍하다. 그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기각이냐 뭐 구속이냐 그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정치권의 파장 뭐 이런 거보다 좀 민주당의 행태는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결표를 던진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정치 생명을 끊겠다. 원내대표들은 이재명을 수호하겠다고 서약을 해라. 약속을 해라.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이게 맞는 행태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가결표 던진 사람들, 부결표 던진 사람들 다 본인들 뭘 던졌는지 다 밝혀라.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헌법 8조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회법 제14조의 2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과 국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너 투표 뭐 했어, 가했어, 부했어 이거를 밝혀라. 안 밝히면은 너는 처단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횡행하는지 저는 민주당은 민주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라고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그 부분은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친명계 안에서도 이거 안 돼요, 진짜. 이러지 말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과한 정도가 아니에요. PD님, 과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네네. 아니 왜 PD를 야단치십니까? 죄 없는 PD를 왜 야단치십니까? 네네. 네, 여하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격분할 이유는 없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러는 것이냐. 어찌됐든 당원들의 격분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 안에서는 친명계 안에서도 무슨 색출 뭐 이렇게 하는 거 온당하지 못하고 그런 발언이 민주정당 안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명 다선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친명계 안에서도 그런 자극적인 발언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지금은 어찌됐든 지금 폭풍 전야 속에 가장 내일이 클라이막스가 될 거라고 전망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되면 완전히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완전히 또 막 굉장히 격앙된 상황으로 막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좀 자중하면서 상황을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여론이 민주당 안에도 있다. 그리고 이게 비명계가 아니라 친명계 안에 더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자, 구속된다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가결 투표를 던졌을까?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기각일 경우 혹시 주도권이 이재명 체제로 더 쏠리면서 네. 당권이 기각되면 만약 네. 기각된 경우에 주도권이 확 몰리면서 오히려 나는 탈당의 명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이었을까? 아이고.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면 만약 구속된다라는 확신은 어디서 온 확신일까? 기각되는 거 만약 기각된다라고 하면 본인들은 그 위에 거치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한 것일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을 믿는 거예요, 이분들은. 구속될 거다. 그러니까. 네. 구속될 거라는 거는 2017년도 3월 달에 어떠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확신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 말씀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제가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거예요. 부인하니까 구속하는 거예요. 자꾸 예우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합니까? 온 국민한테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나라, 고위공직자들은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겠죠. 2017년도 3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예전 SNS 가지고 네. 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네. 그대로 이재명 당대표와 친명 그룹에게 근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명계는 분당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일단 그 말씀부터 정리를 하면 네.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사실은 사익을 취한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 예컨대 지금까지 압수수색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증거를 찾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뭐 얼마를 먹었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좀 뇌물죄로 예, 기소를 못했죠. 어쨌든 그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비명계가 뭐라 그랬죠 아까 지금? 비명계는 분당을 염두에 두는 거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탈당의 명분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 민주당에서 지금 깃발 들고 나가서 탈당할 사람 누구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가결파 29인이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냐. 사실 가결파는 아니지만 비명 내진 반명은 39명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무효 저는- 기권했던 사람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하고 2월달하고 똑같이 보면은 39개예요. 39명이에요. 똑같이 39네. 그때는 가결이 적었고 예. 그 무효나 기각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가결이 많았고 무효나 기각이 10개밖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거죠. 표의 변동은 있으나 39다. 이제 이렇게 예. 볼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다시 또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친명계에서는 치밀하게 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두 가지 네. 맥락인데 하나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가표를 던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온리 대표에 거취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하나만 핀셋으로 딱 빼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10여 명의 사람들은 나는 방탄이 싫다. 방탄지옥이 싫다.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 다소 순수한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순진한 분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예컨대 이 두 갈래를 놓고 보면 실제로 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나가서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한다? 그럴 기력이 없는 분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기력이 없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뭘 좀 하려면 자기들이 나가서 깃발 들고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에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내대표 후보도 안 냈어요. 금태섭 신당도 있고 그 나오면 오히려 책임이 더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태섭 신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거기 있고. 가서 성공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가겠어요? 민주당에 있는 게 나은데. 탈당을 왜 하냐면요. 내가 이 당에 있으면 공천도 못 받고 공천을 받더라도 내가 당선되기 어려워라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탈당을 하는 거거든요. 네. 탈당해서 내가 공천 받으면 네. 또 나는 당선될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어야 탈당을 하는 거지. 지금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보통 5대5인데 민주당이 네. 현재 룰이 5대5잖아요. 당원 5, 예. 그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5. 그래서 이재명 그래서 대표 안 될 거다 아니, 이렇게 아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명 그게 쪽이? 아니라 전혀 그게 아니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당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누가 와서 몇 분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하고 가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대표 욕하는 사람인데 왜 저기 와서 앉아 있지? 이상하다. 그랬는데 왜 갔냐?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당원 네. 50, 여론조사 50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그래도 왔다는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새로 신접살림을 차릴 만큼의 외인 부대를 할 만큼의 기계가 단단한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성공 가능성도 많지 않아서 지금은 나갈 생각이 없고 일단 이분들의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이 되면 당분간은 상당히 당이 시끄러울 거고 이재명의 당으로 갈 거다. 그러나 구속이 돼도 그렇죠. 예. 구속이 되면 오히려 더 세게 그렇게 세게. 갈 거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연말 정도 되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현역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는 여론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그때 전권 위임 선대위를 만들든 비대위를 하든 새로 당대표를 뽑든 이렇게 갈 거다라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비명 쪽이 그 선대위는 이제 공천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 2월달 말쯤에 이제 구성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열든지 비대위 열든지 할 텐데 제발 좀 부탁 좀 드리는 게 누구를 특정인을 수호한다고 지킨다고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당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입니다. 정당 보조금, 국고 보조금, 선거 보조금 받잖아요. 그러면 국민 지켜야지 왜 특정인을 왜 지킨다고 합니까? 저는 좀 제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잠시 뒤에 저희들이 여론조사 그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아니구나. 요 전에 원내대표. 원내대표 예상 좀 해보죠. 아니 우원식 의원이 되죠. 우원식 의원이 돼요? 100%. 어때요, 장 기자님?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아니 우원식 의원이. 원래 뭐 반장 선거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네. 홍익표 의원은 만약에 경선하게 되면 후보 사퇴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 그래서 경선 같은 거 할 때 아니다. 합의 추대해서 누구로 하나 정해야지 뭐 투표하고 이런 거 곤란하다. 본인은 만약에 경선하게 되면 후보 사퇴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면 남인순 의원은 어떻게 할 거냐. 더미래 추천이에요. 네네. 최대 개파 중에 하나죠. 민주주의 네. 4.0하고 같이. 네. 비명계 입장에 반영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남인순 의원을 좀 밀어야 되는데 비명계 이분이 쪽 입장에서는 예. 아니 비명계하고 친명이죠.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 출신으로 그 친명으로 분류되는 인사예요. 그런데 네. 비명계도 비명계 의견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루트다. 지금 상황에서 다 싹 다 친명이잖아요. 4명이. 그중에서 그나마 루트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홍익표 의원이 중간에 드롭을 하게 되면 우원식 남인순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김민석 의원은 논 왜입니까? 아니 왜 이게 이러십니까?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많아요. 개파별로 그냥 분석해서 할 필요 없이 큰 틀 차원에서 보면 네.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 구속이 되면 민주당 지도 체제가 좀 공백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네. 그럼 우원식 의원이 사선이고 원내대표를 해봤고 네. 특별하게 이분이 뭐 강한 뭐 주장을 하거나 좀 뭐 당내에서 뭐 비호감도가 높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좀 네네. 신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막판에 후보 등록을 한 것이 아니냐. 5분 전 등록.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 구속에 대비하는 트랙으로 만일의 사태 대비용이다, 포스트 이재명용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하튼 이제 후보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합의 추대하자는 게 다선 의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인데 네. 현장에서 투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에 대해서 그래도 고다. 남인순 의원 쪽에서는 그래도 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민석 의원도 끝까지 가겠다 그랬어요. 뭐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전반적인 4명 죄송합니다. 아니 취재해 보면 그래요 상황에서 예. 사실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네, 분위기가 네,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 예, 않냐? 그런 전망은 있어요. 예. 네, 네.
우원식 두 분 다 이제 우원식으로 대략 근데 전망을 몰라요. 해주셨습니다. 비명 쪽에서 남인순 확 밀면 또 모르면 비슷해질 수도 있고. 뭐 잘 하여튼간에 모르겠네. 두고 보자. 아니, 근데 깜이라는 게 있거든요. 깜. 네, 지금 민주당 비상 상황인데 예. 그쵸. 비상대권을 가져야 될 정치적인 무게감, 선수, 리더십 이런 거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 남인순 의원이 적절하냐?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그 거예요. 얘기도 있어요. 홍익표, 남인순, 김민석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친명 초선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의견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달려가서 뭐 선배가 좀 나서 주십시오라는 그 얘기가 있었다. 아니 이례적이죠. 사실 원내대표는 재수 두 번 하는 경우 재선 원내대표를 두 번 하는 경우는 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누군지 번 기억이 정도? 안 나는데. 저기 주호영 원내대표 두 번 했죠. 조영 원내 그 전에도 한 번 더 있어요. 예, 뭐 하여튼간에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상황에서는 저는 못 본 거. 같은데. 비상 상황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두 번째 해요. 할 때도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5분 전에 그 호출을 받고 등록을 했다라는 점에서 볼 것도 다수 없어요. 의견이 좀 볼 것도 없다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내일 그러니까 상황 땀이 되면 봤고요. 어떡하시려고 그럼 사과해야죠. 자, 함부로 예측하지 맙시다. 내일 하루 지나면 그러니까요. 그 영장 여부나 당선 여부 금방 나오니까요.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는 진영은 메가톤급 충격이 될 거다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스탠스가 애매해요. 전국적 선거로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애매하거든요. 안철수 의원 투입하고. 국민의힘은 예. 지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아. 왜냐하면 처음에 김태우 공천 할 때쯤에도 5% 정도 차이로 지면 괜찮은 이기는 거 아닌가? 겁니다. 맞아요. 두 자리 숫자 차이로 지면은 우리가 내년 총선 수도권 전략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은 메간토급 충격은 없을 건데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충격에 만약 진다면? 네, 충격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가 구속당하고 아니면 기각당하고 이렇더라도 이재명 당 대표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그 선거 분명히 다 올인해가지고 치를 거거든요. 이거 내년 그러면 선거에 네. 내년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 바로미터 시금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그렇죠. 갖고도 뭐 맞아요. 되죠. 기대 아니, 아니다 그런데 양당이 되죠. 공이 그 이제 10월 4, 5, 6, 7, 8 이제 사전 투표 되는데요. 이제 사활을 걸고 하겠죠. 저는 이재명 대표도 단식 뭐 어느 정도 회복되면 현장 제일 먼저 갈 때가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이 아닌가 싶은데 가결이 선포됐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망했다. 제일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첫날은 탈당이 3,300명, 입당이 3,200명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지난 일요일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탈당이 5,697명, 그리고 입당이 27,774명. 그러니까 탈당의 4-5배가 더 많다. 오늘 그래서 아침에 정청래 의원은 32,000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그게 사이에 가능하죠? 더 늘었나 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여튼 가능하죠?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강서구 내부의 현장 제가 오늘 선거 취재를 했더니 네. 지금 민주당 새 의원, 현역 새 의원이 다 친명이에요. 그래서 분열 없이 잘하고 있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김진선 예비후보가 두문불출하고 있고 아이고, 그 큰일인데. 선거운동이 일치단결해서 예. 뛰지 않는 분위기고 편파적인 충청 심장식의 향후회가 인사이기. 편파적이야 역시. 택 시위하면서 반대하고 아니 있다. 장 기자님 상당히- 얘기를 한 아니, 걸 이거- 나한테 그래. 아니 이거 제가 지금 현장 취재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끝났어요? 장성철, 장윤선 두 오늘 분과 왜 이렇게 빨리 함께했습니다. 끝나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늘려주세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